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과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제 두 분이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본 다음에 연락이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언제쯤 올지, 시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 당시의 상황을 점쳐본 카드에서 이렇게 데빌 카드, 악마 카드가 떡하니 출연해 준 것을 보니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셨거나 좀 싸우다가 헤어지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평범하고 아름다운 이별이 아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이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데빌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 아니면 쾌락, 유혹,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이제 좀 무절제하게 빠져들거나, 또는 뭐 집착이나 구속을 하거나 당했다거나, 좀 그러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만났던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았다거나 여자 문제, 남자 문제 같은 게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자신만의 일이나 게임이라든지 자신만의 취미, 그런 것들에 너무 중독되어 있고 무절제하게 빠져들어서 상대방 또는 여러분이 한쪽이 이제 상대방을 구속하고 이렇게 좀 집착을 하게 되어서, 한쪽은 너무 집착해서 힘들고 또 한쪽은 너무 속박당해서 힘들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다가 이별을 맞이하셨을 가능성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은 별로 전혀 잘못이 없고 상대방 측에서 크게 잘못을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나와준 요 세븐 소드 카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떤 제3자나 제3의 요소가 우리 사이에 자꾸 방해를 하게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매를 벌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사람만 잘하면 이 여러분과의 관계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두 분이 대화도 잘 통하고 티키타카도 잘 통하는 편이신데, 이렇게 이 사람 하나의 말썽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원통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여러분과 처음 만날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퍼줄 것처럼, 나의 정말 모든 애정을 쏟아줄 것처럼 그렇게 불도저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좀 만나다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 싶었을 때엔 여러분의 존재를 좀 다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여러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소중함을 까먹은 그러한 익숙함에 속아 여러분의 진가를, 소중함을 잊어버린 그러한 조금 괘씸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에게서는 이렇게 여전히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난 기간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은 한결같이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져왔고 사랑,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왔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페이지 완드 카드가 나와 주었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상대방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절대 당연한 행동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상대방을 위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다정함이 그리고 배려가 별다른 노력 없이 이루어졌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이 상대방의 모습이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참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상대방과 해보지 못한 것이 많았다고 느끼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방과 꼭 결혼까지 가지는 않아도 괜찮으니 내 마음이 다할 때까지 좀 질릴 때까지만이라도 상대방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커 보이시기도 해요. 어떤 마음인지 참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인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이 세 카드에서는 퀸 오브 완즈 그리고 킹 오브 소즈 그리고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이렇게 나와 주었어요. 우선은 이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사람과 여러분의 현재 속마음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비슷한 상태이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기도 해요. 여러분이 힘든 만큼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여러분과 화해는 하고 싶지만 자존심상 좀 쓸데없는 자존심상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마음이 좀 쓸데없는 똥꼬집 같은 게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그런 카드기도 하는데 다만 이 카드는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번 우리의 어떤 헤어짐이나 이별 같은 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도 수없이 많이 다투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다툼도 조금 심한 다툼이긴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다툼이 영원한 이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기도 해서 결국에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지금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랑 싸움의 느낌이 좀 커요. 완전한 이별의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요 킹 소드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어떤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자존심, 쓸데없는 똥꼬집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인데 자기가 져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께 져주고 싶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했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좀 오만하고 독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한테 많이 져주고 맞춰주고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너무 몰라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퀸 오브 완즈 카드가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이 카드 또한 이 사람 생각에는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카드기도 해요. 이 사람 생각에는 또 여러분이 나 때문에 그다지 크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한테 져주기 싫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두고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서로서로 크고 작은 오해가 좀 가득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 먼저 연락만 한번 하면 화해는 정말 별일 아니었던
연락처럼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 쪽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한쪽이 이제 한쪽을 이제 좀 무한정 그의 잘못을 용서를 해줘야 하는, 용서를 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락운 카드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사실 역시나 연락운 카드에서도 상대방과 여러분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연락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다. 어느 쪽이든 재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이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에게서 나와준 요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진짜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시라면 사실은 그냥 빠르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상관은 없겠다. 막상 연락을 해보면 되게 김 빠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화해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상황 자체는 지금 여러분이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조금 두 분이 홧김에 헤어진 느낌도 좀 커요. 그래서 뭐 상대방도 헤어지고 좀 얼마 있다 보면은 여러분에 대한 좀 싸웠던 기억이나 욱하게 이제 화났던 그런 기억들이, 그런 감정들이 이미 많이 깔아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참기가 힘들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조금 드물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이고, 만약에 내가 먼저 연락하기 싫다, 견딜만 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오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에게선 이렇게 별 카드가 나와주면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헤어진 뒤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미화가 되었고, 그럼 싸웠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까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오만했던 마음들이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 생각에는 처음 헤어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과 헤어져도 나는 여러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잘해줬고 다정하게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많았다라고 당연하게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처럼 나에게 잘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을 이 사람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환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망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의 어떤 가치, 소중함을 점차 깨닫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좀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자기가 무릎 꿇고 빌고 이런 식으로 막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좀 우리가 여태까지 싸우고 화해를 해왔던 것처럼 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 보여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온다면 뭐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구구절절 연락이 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툭
던지듯이 일상 이야기로 이렇게 연락을 해오실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오기가 좋은 시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는 영상을 보시는 지금으로부터 6일에서 20일 사이, 6일에서 20일 사이 이렇게 보이고요. 늦게는 6주에서 8주 사이, 6주에서 8주 사이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 오후 상관없이 6시, 8시, 오전, 오후 상관없이 6시, 8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후 17시, 오후 17시, 그리고 오후 20시, 오후 20시 이 시간대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피해야 할 시간대가 이제 오전, 오후 상관없이 10시, 9시, 10시, 9시 이렇게만 좀 피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정말 신기하게도 조언 카드에서도 상대방 연락운에서 나와줬던 별 카드가 이렇게 똑같이 출연해 주기도 했어요. 사실 이 카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사실 조금 상대방을 제가 좀 여러분이 만났던 그분을 약간 안 좋게 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이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단순한 분이셔서 좀 빠르게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나름 낙천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시간만 조금 있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만 좀 이 사람이 가지다 보면은 여러분과 있었던 나쁜 기억이나 뭐 여러분이 했던 심한 말들 같은 거는 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 사람과 다음에 연락이 닿았을 때 내가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했던 심한 말 때문에 얘가 아직도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나 뭐 답장을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오만 가지 걱정들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되도록 이렇게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에 만족하려는 낙천적인 성격이 있으셔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지도 않고 막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걱정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존재를 너무 내가 눈치 봐야 하고 어렵게 생각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외 자체는 그렇게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영원히 이별을 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사랑 싸움이다. 사랑 다툼이다. 어차피 만날 사이다. 어차피 다시 만날 사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1번 분들 해석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점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슈퍼 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과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에 이별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 살펴보고요. 만약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올 수 있을지, 연락운 그리고 시기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과 상대방 헤어질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 카드에서 이렇게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줬어요. 카드 그림만 보셔도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우당탕탕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러분과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뭔가 명분이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헤어짐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더욱 재결합할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상대방도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시로 들자면 결혼을 준비하고 싶은데 서로가 집안이나 조건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멀리 이동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일적으로 또 생활 패턴적으로 서로 간에 이 패턴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어떤 조건 등이 우리가 더 이상의 연애나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두 분이 어느 정도는 합의하에 두 분의 관계를 포기하고 좀 헤어짐을 맞이하셨을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것이 요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에서의 설명이에요. 어느 한쪽이 좀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받고 엄청난 상처를 받는 이별이 아닌 그것에 비해서는 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좀 덜 상처받는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는 그러한 또렷한 명분이 있는 이별이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가 마음은 정말 씁쓸하지만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로는 이제 상대방과 재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으세요. 그런데 다만 지금 당장이 너무 씁쓸하고 힘드신 거죠. 너무 허전하고 지금 당장이 힘들고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가장 크실 거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상대방에게서 나와준 페이지 오브 코인스 카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을 중시하는 분 같으세요. 연애를 할 때에도 훗날에는 결혼까지도 가능한 상대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시고 좀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위주의 어떤 잠깐의 불꽃이 튀는 그러한 연애보다는 좀 연애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싶어하는 다소 조금 어른스럽기도 하고 안정형의 그러한 분이실 것 같아요. 이미 조금 사회적인 위치로든 뭐 금전적으로든 이미 안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셔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 굉장히 뚜렷하게 비전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모든 연애든 뭐든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좀 싫어하시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시고 조금 실리적인 분이세요. 불안정한 것을 좀 싫어하시는, 연애를 할 때도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불안정함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인데
조금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성향 카드에서 나와준 요 세븐 오브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조금 반대되는 카드예요. 상대방과 여러분의 성격이 많이 반대되는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방은 조금 덤덤하고 안정형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조금 불안형의 느낌이 큰 부분도 있으세요. 항상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불안해하시고,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고 항상 환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 속상하게 해도 굉장히 크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와서 크게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는, 그러한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이 더 힘든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미래를 계획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막 그러한 만남보다는 조금 상대방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이제 애정을 퍼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좀 푹 빠져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연애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도 상대방의 안정적인 면모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100% 온전히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생각에 혼자서 불안해 하시는 시간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약한 편이시고 멘탈이 약한 편이셨다고 보이기도 해요. 상대방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신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저평가하시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셨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러한 나의 별거 아닌 면모들, 나의 단점이나 별로인 면모들을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언젠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해요. 세븐 오브 코인 카드 자체가 많이 불안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 좀 건강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연애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보여져서 사실 저는 그것이 상대방의 탓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여러분의 성향과 마음을 상대방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조금만 더 상대방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보여주는 요 세 카드들에서는 나이트 오브 소즈, 그리고 식스 오브 컵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줬는데요. 사실 저는 상대방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하면서 그렇게 카드를 뽑았었는데, 우선 가운데 이 식스 오브 컵스 카드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이 많이 와 있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시라면 되게 이렇게 선폭풍을 바로 맞아버린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미화가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또 즐거웠던 추억을 많이 생각하고 또 곱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이고, 그런데 이 카드는 좋았던 기억만을 생각하는 거는 또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헤어져야만 했던 어떤 이유들, 어떤 나쁜 기억들 또한 이렇게 좋았던 기억과 한데 뭉쳐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로 뭉쳐져 있는,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복잡한 마음 상태이다 라고 보이는데, 사실 저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타로를 봐드릴 때마다 해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아예 무감정, 아무 감정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미련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미 여러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렇게 옆에는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굉장히 여러분 앞에서는 이 이별이 정당하고 굉장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별이다라는 식으로 냉정하게 이제 그런 자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속마음으로는 혹시나 우리가 헤어진 뒤에 여러분이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굉장히 신경 쓰여 하는 마음을 이 카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조금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귀엽고 좀 그런 지켜주고 싶은 매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매력을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헤어진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을 빠르게 만나서 나를 좀 빠르게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은근히 의외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런 마음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헤어짐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큰 충격이 되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좀 나랑 만날 때도 안 그래도 조금 불안정하고 불안형의 이 마음 상태이셨는데 나와 헤어진 뒤에 스트레스 때문에 혹여나 좀 다른 이성을 함부로 만나려고 하거나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성정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세븐 오브 소즈 카드이기도 했고, 사실 요 첫 번째의 나이트 오브 소즈 카드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 카드는 다른 카드들에 비해 이 사람의 어떤 차가운 이성적인 마음 상태, 이성적인 감정 등을 나타내는 또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서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써 더 열심히 바쁘게 살고 애써 더 일부러 더 열심히 자기의 일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연애를 하거나 이제 결혼 상대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계산적이고 좀 조건 같은 것들을 재고 따지고 그러한 면모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 맞았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더라도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머리로는 이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과 이 사람도 많은 정이 들었다 보니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잊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카드들이 동시에 나와주면서 머리로는 헤어져야 돼.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보고 싶어. 자꾸 생각이 나.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져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도 여러분의 현재 속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연락운이 있을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일지 또 카드를 뽑아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셔야 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이기도 해요. 특히 상대방에게서 나와준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특히나 만약에 재회를 할 거면 또다시 헤어진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재회를 한다면 결혼까지도 서로가 갈 수 있는 마음, 각오가 있는 상태에서 재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막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좀 더 다른 커플들에 비해 확실히 신중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어떤 잘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의 어떤 단점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겠고 여러분과 결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런 각오가 상대방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어야지만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정답이고 또 그게 맞는 길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였다,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사실 두 분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 공백기를 가지는 것이 맞고, 왜냐면 여러분에게서 나와준 5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까부터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뭐 사회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여러분은 많이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이 카드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여러분께서는 연애에 대한 고민이나 뭐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워한다 라는 마음, 또는 뭐 외로움 때문에 뉴 페이스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조금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나중에 재회를 하든 새로운 연애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어떤 모든 상황이 좀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께 있는 첫 번째 숙제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지만 사실은 재회가 더 끌어당겨져 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상황을 망치지 않고 잘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카드가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워낙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확실한 거는 절대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나왔던 1번 분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이 누가 연락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나왔었더라면,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확신을 갖고 깨닫고 와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좀 꾹 참고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일에서 16일 사이, 3일에서 16일 사이에 올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조금 늦어진다라면 3주에서 8주 사이, 3주에서 8주
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돌파구라고 해야 될까? 해결책을 그 사람 스스로가 찾고 다시 오기까지의 시간이, 그 공백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늦어진다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에서부터 8개월까지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을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데에만 시간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까 이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준 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좀 예를 들어 취업이 좀 안 돼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의 조건을 나아지게 만드는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보신다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운 상황이시다라고 보이니까 특별히 2장을 뽑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와준 것 같아요. 이 9 오브 디스크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카드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결국에는 상대방 없이도 혼자서도 잘 지내야만 오히려 재회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조언이에요. 유독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퀸 오브 컵스 카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좀 약한 편이시다 보니까 유독 상대방에 대한 좀 애틋함이나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유독 쉽게 떨쳐내지를 못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정말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계속해서 우울해 하시고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기만 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참 재회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무렇지 않고 마음이 괜찮아졌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때쯤에야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힘들어하고 막 상대방을 붙잡고 좀 집착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말로 그것을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서 그 기운을 다 느낀다고 해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이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만날 만한, 또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부디 단단해졌으면 좋겠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가장 크셨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진 뒤에조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고 여전히 힘들어 하기만 하는 모습을 비춘다면 상대방은 그다지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제 돌아보면은 연애를 할 때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나의 주변에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차차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도 좀 잘 어울리시고 잘 지내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필 사진이나 SNS 등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께서 흔들리고
이제 연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힘들어하는 티를 내기보다는 내가 힘들어하고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라는 티를 내기보다는 잘 지내고 계신 거, 활달하게 지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연락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진실로 괜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프로필이나 SNS에 잘 사는 모습을 올리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은 정말 슬픈데 억지로 그 사람에게 보여지기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기식 인생샷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완전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로 나아지고 진실로 행복한 순간을 포착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표출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카드들이 나와준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슈퍼 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또한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과 상대방이 헤어진, 이별한 지금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상대방의 속마음 살펴본 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일지 연락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로 마무리 해볼 거예요. 그러면 카드 뽑아 볼게요. 우선은 조금 따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상대방이 헤어진 어떤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애인이나 과거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너무나 크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대방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좀 상대방이 여러분을 안심을 시켜주지를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대방은 항상 어떤 커다란 결정을 할 때에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정을 좀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하거나 확신을 달라 하는 식으로 서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 사람은 영 확신을 주시지 못하고 여러분의 불안을 더 커지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최초에 여러분에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고 예전 연애에서의 이제 따라온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상대방 또한 안정형이 되지는 못하다 보니 여러분께 이제 불안을 가중시켜 버리는 그러한 좀 관계이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은 또다시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두려우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100%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 내어주었다가 예전처럼 상처를 또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상대에게 온전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고 상대방과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불편한 만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상대방에게서는 요 투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주면서 뭔가 이 상대방도 불안형과 회피형의 이 성향을 반반 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어야 하는 관계인데 이 사람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러분의 불안하고 불편한 이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다가 이제 좀 폭발하듯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준 요 여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 만날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불편하셨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과 헤어진 지금의 상태가 더 편안한 마음이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날 당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고 좀 하나하나 좀 강박적이게 되고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었고 피곤한 연애를 하셨었다라면 헤어진 지금은 힘들기는 하지만 어쩌면 헤어진 이 상황이 잘 된 것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미 여러분들 마음은 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사랑하기엔 했지만 사실 상대방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단점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지를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 헤어진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신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더 확신을 주었고 안심을 주었다면, 안정감을 주었다면 나는 상대방과 나중에 결혼까지도 고려할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중간에 딱 끊긴 느낌? 흐름이 뚝 하고 끊긴 느낌이 들어서 좀 허전함이 유독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 간절하게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갑자기 흐름을 뚝 끊는 것처럼 뭔가 도망가듯이 이별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현재 속마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대방이 너무 그립고 막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거가 막 생각이 나고 미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분노의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카드들에서도 처음에는 식스 오브 완즈, 그리고 황제 카드, 그리고 투 오브 소즈 카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아까도 이게 투 오브 소즈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 속마음에서도 투 오브 소즈가 또 똑같이 중복으로 출연해 준 게 눈에 띄어요. 사실 상대방 자체도 제 생각에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식스 오브 완즈 카드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이 사람도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고 갈등을 회복하고 싶다. 좋게 좋게 풀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고 이 사람도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멀쩡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하고 이제 흐름이 끊긴 느낌? 관계가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린 느낌이어가지고 이 카드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정말 영원히 남이 되었다는 거?
뭐랄까, 이별을 했다는 거 자체에 좀 실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헤어진 지 조금 시간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뭐 크고 작은 다툼이 이제 있었을 경우에 항상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화해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겠지 싶은 마음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이별 상황에서도 내심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조금은 찌질한 마음도 있어 보이시고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이제 아까 투 오브 소드스 카드가 중복으로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갈등 상황을 좀 어른스럽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거를 좀 서툴러 하시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그런 분이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먼저 미안해 뭐 그런 식으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그런 갈등 상황에 벌어졌을 때 좀 머리가 새하얘지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겠고 좀 도망가고 싶고 이러한 성향으로 보여져서 더더욱 이제 여러분이 매번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버릇을 더 악화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별에서만큼은 이따가 연락원을 점치면서도 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이별만큼은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저는 먼저 연락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황제 카드가 가운데에 나와준 것도 저는 사실 조금은 상대방의 이 태도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전 연애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든 그런 인간관계 상황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남들이 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이제 애견남, 애견녀 같은 모습도 있으면서 동시에 테토남, 테토녀 같은 모습도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똥꼬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여러분과의 이별 상황 같은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치 조금 나르시시스트들의 그런 생각 흐름처럼 그들의 행동 양상처럼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시기도 해요. 약간 뻔뻔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카드이기도 해서 연애에서는 우쭈쭈 받는 입장에 이 사람은 조금 익숙해져 있다. 남들에게 돌봄을 받는 위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그러한 성향이실 것 같아요. 뭔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안 좋은 분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실제로도 이제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이 굉장히 아까운 분들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우리 3번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시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신데 상대방은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이제 대갚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한다. 그러한 성격이다라고 보여져서 이 사람도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힘들어하고 이 상황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지? 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헤어질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헤어지기까지 할 갈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결말이 이렇게 된 거지? 라면서 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제일 커 보인다.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의 재회 자체를 정말로 이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 했으면 좋겠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보상 심리로 기다리고 계신 건지를 잘 판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아직 마음이 있고 화해를 하고 싶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은 연락운 카드를 좀 더 살펴봐야 명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여러분에게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주면서 아까의 어떤 여왕제 카드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굳이 걱정해드리지 않아도 매우 잘 처신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타로를 보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상대방보다도 훨씬 여러분이 더 냉정하게 차갑게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고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이시다. 지금 우리가 헤어진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져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또한 여러분도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 반, 또 한편으로는 아닌 마음 반이신데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불공평한 관계는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을이 되어서까지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까지 재회를 하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강력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상대방의 후회를 끌어당기고 재회를 끌어당기고 연락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자신의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이제 완전히 상대방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이제 당분간은 아무것도 업로드 하시지 않으면서 완전히 상대방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사라졌다. 나는 완전히 끊어냈다. 라는 것을 이제 침묵으로써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상대방에게서 나와준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에서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 눈에서 사라지고 끊어냈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해야 비로소 여러분께 다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안달이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까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손을 내밀어줬고 붙잡아줬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다
완전히 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침묵하고 단절을 일관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우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먼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침묵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호기심을 갖고 뭔가 찔러보고 싶어지고 연락하고 싶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일에서 9일 사이, 1일에서 9일 사이에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가장 컸고요. 길게는 일주일 차에서 9주, 일주일에서 9주 차까지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러버 카드, 연인 카드까지 나와준 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호기심을 갖고 연락을 해오는 데까지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침묵으로써 낚싯밥을 던졌을 때 굉장히 그 미끼를 잘 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기가 좀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께 연락을 할 때는 좀 찔러보기식 연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도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식의 단순한 연락이라고 해야 될까? 100%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찔러보기식 연락으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찔러보기식인지 진지한 연락인지를 연락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잘 판단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찔러보기가 왔을 때는 진지하게 연락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밀어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은 어차피 또 다시 연락을 해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 분이시고, 그리고 요 4컵 카드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는데, 이 상대방은 조금 짜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 공허함을 이제 잠시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 성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한 공허함을 메꾸기 위한 관계였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차피 다른 사람과 연락해봤자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만 될 것이다. 그래서 후회와 공허함만 더 커져갈 것이다. 깨달음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 4컵 카드에서의 설명이 되겠고요. 이 카드 자체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파민, 새로운 것들을 갑작스럽게 흡수하려고 했다가 급하게 먹은 음식이 체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주었던 어떤 익숙한 사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만 촉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요하지 않고 침묵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 볼게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는 이렇게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도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딱 맞는 카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과 여러분이 맞이한 이 이별은
언젠가는 맞이했어야만 할 이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는 좀 전환점이 필요했다. 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이별이라는 강력한 충격 요법을 줘서라도 하늘에서는 두 사람을 위한 좋은 전환점을 선물해 주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만났어도 여러분은 계속 상대방의 행동을 참고 불안해하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었을 거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만남이 어쨌든 계속 되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끊어가는 전환점이 어차피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불행한 일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께는 오히려 일종의 어떤 깨달음을 주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제 생각에는 먼저 상대방을 잊고 더 괜찮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맞이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또한 상대방과 헤어진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었을 수 있다. 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가는 관계였고 여러분이 더 아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조언 카드에서 마저도 조금은 냉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별해 있는 지금 이 공백기를 항상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는 없었던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꼭 사귈 필요는 없으니까 데이트도 많이 해보시고 좀 소개팅도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셨는지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끼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이별 이후의 공백기에 그 사람은 점점 더 후회하고 힘들어지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나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굳이 재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괜찮아지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 연락은 연락대로 좀 기다려 보시되 여러분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걱정해 드릴 만한 일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은 매우 잘하고 계시다. 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점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서는 슈퍼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또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